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종목 타파였고요. 신한금융투자의 신학수 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시장 개장 전 준비를 또 해보도록 하죠. 9분여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트리플 플러스 이승원 대표와 둘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증권사 이야기 쭉 들어봤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아침에 개장 전에 하이투자증권에서는 현대중공업 어닝 쇼크 가능성, 그래서 목표가를 30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떨어뜨렸는데, 사실 현대중공업의 현재 주가는 19만 3천 원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현재 30만 원에서 목표 주가 26만 원. 그러면 올라가도 26만 원은 못 넘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은 실적에 대한 쪽을 좀 반영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에 따라서 이제 목표 주가를 좀 하향하는 모습입니다만은 현대중공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쇼크가 이미 예견이 되어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성과가 올라가는 수준에서에 대한 반영은 어차피 올해부터도 아니고요. 내후년부터 이제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이제 성과가 낮았을 때 이제 수주했던 그 물량들에 대한 쪽이 좀 반영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조선 업종이 지금 실적으로 움직이느냐, 실적보다는 이제 수주 그리고 이제 선가에 대한 가격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최근 이제 조선 업종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밸류에이션보다는 오히려 정몽준 회장의 출마에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 아무래도 좀 오버행 이슈에 걸려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몽준 의원이 당선이 되게 된다라면 또 이 이후에 또 현대중공업 지분 처리 문제에 대한 쪽을 놓고서 왈가왈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대중공업은 어떤 조선 업황에 대한 시황이라든가 아니면 밸류에이션적인 측면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더 정치적인 이슈에 좀 걸려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일단 지방선거 이후에 대한 흐름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중국 증시는 오늘 노동절로 휴장에 들어갑니다. 미국 증시는 오늘 저녁에 고용지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거래량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우리도 이제 금요일 시장 끝나고 나면 또 주말 맞이하지 않습니까? 연휴라고 하는데요. 자,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될까요? 자, 일단은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국내 시장도 이제 징검다리 연휴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월요일 날 이 방송 출연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지각이라는 걸 한번 해봤는데요. 네. 근데 이제 차가 비가 오면서 참 많이 막혔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시간대에 지금 보게 되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차이는 거의 40분 일찍 이렇게 도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만큼 이제 연휴로 인해서 휴가를 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거래 대금이 3조 원 이하에 대한 쪽을 좀 형성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좀 많이 높아졌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왜 코스피는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이 나오느냐? 지금 오히려 미국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국내 시장에 대한 쪽이 올라가기가 어려운, 즉 선진 시장이 좋을수록 이머징으로 지금 자금에 대한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피 쪽으로는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을 보게 되면 어떤 추세적인 형태에 대한 거래를 한다라기보다는 외국인들도 1950과 2000포인트에 대한 박스권을 선정을 해놓고 종목을 매매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이번 주 매도에 대한 금액을 보게 되면은 네이버는 일부 모멘텀 주식이니까 팔 수 있다고 치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SK 하이닉스를 매수를 해 들어갔죠.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매수한 거는 한국전력이라든가 아니면 유틸리티 관련주들, 그 다음에 최근 조정이 있었던 호텔신라, 그리고 최근 또 조정이 있었던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외국인들도 유틸리티 그리고 요우커 관련된 주식들, 이벤트성 그런 매매 이런 쪽에 좀 더 시장에다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서 외국인들도 현재 시장에 대한 쪽을 추세보다는 아직까지는 박스권 트레이딩에 좀 더 무게를 두면서 종목에 대한 조절, 이런 종목에 대한 교체에 대한 쪽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제 황금 연휴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지난 휴일 동안 이 월드뱅크 세계은행에서 내놓은 바 구매력 기준으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1위에 등극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중국인의 이제 구매력 파워, 사실 국내 지금 분위기 자체가 워낙 침체되어 있어서 저희가 막 그걸 강조하기는 좀 어렵더라도 경제는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뉴스 말고도 아마 명동에만 잠깐 나가보셔도 네. 아니면 제주도에 최근에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백화점은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저조합니다만은 면세점? 백화점에는 상대적으로 좀 저조하죠. 근데 면세점까지 굳이 갔지 않으시더라도 최근에 백화점 1층 매장, 우리가 보통 이제 화장품 코너가 있죠. 그리고 이제 명품 코너가 있는 1층 매장이라든가 아니면 2층으로 올라가셔서 여성복 코너에 대한 쪽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아졌구나.
그러니까 면세점에 대한 쪽을 넘어서 아예 이제 백화점으로까지 진출하는 외국인들을 그 중국인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그 한국에 대한 방문에 대한 수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숫자에 대한 쪽은 뭐 달리 예측을 하기보다도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가장 먼저 정부에서 한 행동이 지금 중국인 비자 면제 확대를 3천만 명으로 늘려줬다라는 점만 놓고 보더라도 아직도 중국인들에 대한 관광객에 대한 쪽은 좀 더 확대가 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관련된 기업들 뭐부터 시작을 해서 뭐 화장품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그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호텔신라 심지어 SK 네트워크스까지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그 면세점 확장 공사를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대한 그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과거에 이제 중국 관련주가 이제 그 자본 그 산업재 섹터로 분류되는 주식이었다면 이제는 소비재 섹터에 대한 쪽을 좀 더 중국주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또 하나의 이슈를 시간은 없습니다만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식 대차의 몸값이 높아져서 숏거래에 비상이 걸렸다.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롱숏 펀드들이 많이 설정이 되죠. 지수가 묶여 있으면은 롱이라고 하는 주식을 사가지고 수익을 내는 그 시세 차익보다는 오히려 못 올라가니까 대차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이 숏 거래는 사실 차입 공매도 제도만 있지 않습니까? 무차입이 아니라 주식을 빌려와야 됩니다. 빌려와서 일단은 매도를 하고 싸게 떨어지면은 이제 되갚는 형식의 이제 숏 거래인데. 어떻습니까? 이제 이 거래가 많다 보니까는 주식을 빌려오려는 수요가 많아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요. 네. 아무래도 지금 그 박스권 시장이다 보니까 롱숏 펀드에 대한 인기가 지금 뭐 치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 시장에 대한 에너지가 이제 이런 박스권이 분명히 언젠가는 뚫립니다. 언젠가는 뚫리게 되면은 이제 롱숏에 대한 수익률이 생각보다 적구나라는 그런 관점. 지금 그대로 뭐 롱이 더 좋겠다라는 쪽이 시장이 형성이 된다라면은 롱숏에 대한 인기 자체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을 텐데 당분간은 이러한 인기가 계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또한 지금 이렇게 그 박스권이 지속이 되면서 지금 그 주식을 빌려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자를 주고 빌려오게 되죠. 그 이자가 지금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쪽에서 롱숏의 그 매도 쪽에서 수익 내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뭐 금리도 올라가고 만약에 롱숏에 대한 빌려오는 쪽도 이어진다라면 롱숏 펀드에 대한 수익률은 좀 더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당분간은 인기는 좀 더 지속이 된다라는 측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쪽이 지금 빵빵하다면은 하여튼 뚫리면은 한쪽은 엎어야 되니까. 네, 그건 내일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 오늘 관심 기업은 뭡니까? 오늘 관심 기업은 SK 케미칼을 제시를 해드리고 롱숏 싶습니다. 얘기와 연관성이 있는데 뭐 들은 것 같은데 제가. 하여튼 그런 SK 케미칼 본 내용만 좀 얘기해 주시죠. 네, 그런 쪽도 있고요. SK 케미칼은 좀 장기적으로 그 과거에 이제 그 SK 케미칼의 문제가 뭐냐면 SK 케미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 투자에 대한 자금으로 인해서 지금 순차입금이 1조 정도를 달하고 있고요. 지금 이자에 대한 그 비용만 매년 400억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지금 SK 케미칼에 대한 쪽을 뭐 낮게 볼 수밖에 없는 밸류에이션의 가치를 이제 높게 보기 좀 어려운 그런 이제 구도가 형성이 되는데 이런 투자에 대한 결실이 나타나는 시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는 게 바로 SK 케미칼의 장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SK 케미칼 이름은 케미칼이지만 더 이상 화학주로 분류하시기보다는 최근에 한 뭐 2, 3년 동안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제약주 쪽 섹터의 주가가 많이 연동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SK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 프리미엄 백신 쪽에 대한 매출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PSS라고 하는데요. 지금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죠. 차량 경량화 소재에 들어가는 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이 두 개의 쪽에서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